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자주 만나는 진짜 열받게 하는 인간 유형 중 하나죠. 바로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인간들은요, 절대로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뭔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빙빙 돌려서 결국 미안하단 말, 내가 잘못했단 말은 절대로 안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법 중에 하나가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맞아. 야, 그래. 그거 진짜 나쁜 것 같아. 그런데 뭐가 빠졌죠? 주어가 빠졌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하는데 내가 잘못했단 말은 안 해요.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이게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유체이탈 화법에 속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빙빙 돌려서 뭔가 그래, 그게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결코 내가 잘못했단 말,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두 번째 유형. 마찬가지로 뭔가 사과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쩌고 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논점을 흐리는 일명 물타기 유형입니다.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지, 그때 그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교묘하게 다른 얘기를 끌고 들어와요. 주제를 교묘하게 돌린다거나 듣다 보면은 뭔가 얘기가 이미 산으로 가 있습니다. 내가 사과받고 싶어서 했던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제 보통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워낙 청산유수예요. 반대로 내가 말을 좀 못하면 이런 유행에는 아주 쉽게 당합니다. 뭔가 사과를 들으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딴 얘기가 돼 있어요. 결국 첫 번째 유형과 똑같게 이런 사람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절대로 사과를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앞에 두 유형보다 더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하나하나 따지는 유형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 내가 억지를 부린 거죠.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애시당초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억지를 부린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요. 내가 그냥 뭔가 어거지 부리고 있는 것처럼 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얼핏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따지질 못해요. 듣다 보면 맞는 말 같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소시오패스 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말을 교묘하게 잘 조작하면서 논리적인 것처럼 잘 따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니까 교묘하게 그 말하는 그 논리에 내가 당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 사람의 그 언변에 내가 당한 겁니다. 만약 나중에 생각했는데도 억지가 아니고 궤변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유형도 정말 많습니다. 바로 남 탓하는 유형. 분명히 그 사람한테 책임의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지고 들었을 때 전부 남 탓을 해버립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아니 있더라도 아주 약간만 인정을 하고 대부분을 다 남 탓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성의 없이 사과하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 남 탓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이나 어떤 다른 요소에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 잘못은 아니란 거지. 또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자기 잘못을 아주 조금만 인정을 하고 다 남이나 다른 것에 탓을 합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요.
네, 그리고 5번째로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많이 해보셨을 거고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아마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은 당연히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습적이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 야,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그냥 털어. 그냥 털자는 유형.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야, 됐어. 좋게 넘어가자. 아, 그냥 털자. 이런 식으로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하는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많다 그랬는데 나중에 막상 회사 같은 데 가도 은근히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아, 뭐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됐고요. 그냥 좋게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 진짜 많아요. 네, 그 다음에 6번째. 앞에와 비교하면 그래도 좀 없는 편인데 그래도 분명 가끔 있습니다. 일명 아몰랑. 나는 그냥 모르겠다. 무조건 책임 회피하는 유형. 그냥 얘기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예 대화 자체를 회피를 해버리니까요. 얘기가 되질 않아요. 내가 뭔가를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줘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형은 얘기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런 유형은요, 보통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상사, 그렇게 나보다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나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책임을 회피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몰라.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열받게 하는 유형입니다. 바로 반대로 화내는 유형.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인정하기 싫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뭔가 앞에 3가지 유형처럼 말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형들처럼 뻔뻔하고 능글맞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뻔뻔한 건가 이게? 근데 하여간 그냥 무조건 화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역으로 자기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화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라 그랬죠? 화를 내므로써 논리적인 대화를 거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빨리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자기한테 따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빨리 화내는 걸로 굴복시키려는 겁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사람 가장 열받게 하는 유형들이에요.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이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바로 손절하세요. 절대로 만날 가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앞에 제가 말한 7가지 유형 중 한 가지만 해당되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 가지 해당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유형을 골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사람은 화가 내도 될 것 같은 사람이면 화내는 걸로 끝내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나보다 말빨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말빨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낮은 사람 같으면 그냥 책임 회피해서 끝내려고 그러고, 사과를 하지 않는 기본적인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사과를 안 할까요? 대체 왜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존심이 세니까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단순히 자존심이 센 게 아니에요. 분명 자존심이 센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자존심이 세다고 해서 사과를 인성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자존심 센 거와 인성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사과를 하는 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의 기반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사람의 가치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 기반에 깔려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는 물론 태어날 때 소질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래도 살면서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가치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과하지 않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일시적이고 그거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가치는 하급이 돼버리고 그게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어도 죽어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미안하단 말을 죽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분들에게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정말로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화가 난다기보다 죽어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화가 나요.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반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만 내가 고칠 수가 있고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얘기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분들로 인해 힘들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